여러분, 결혼 선물로 받은 땅이 하늘 끝까지 치솟았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근데 그 땅을 시동생 사업에 보태라고 시어머니가 강요한다면? 싫다고 했더니 아들과 이혼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세상에는 정의가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34살 며느리 김혜진 씨예요. 혜진 씨는 정말 복받은 여자였어요. 친정이 꽤 유복했거든요. 결혼할 때 친정아버지가 딸아, 내가 힘들면 언제든지 이 땅을 팔아서 써라 하면서 경기도에 있는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그 땅이 평당 50만 원 정도였어요. 전체로 치면 한 5억 정도 되는 땅이었죠. 혜진 씨는 아버지 고마워요. 하지만 팔 일은 없을 거예요.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박순희 씨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문제예요. 아들 둘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혜진 씨 남편이고 둘째가 시동생이에요. 이 시어머니가 완전히 둘째 아들만 예뻐해요. 큰아들은 벌써 결혼해서 독립했으니까 신경 안 쓰고 둘째만 챙기는 거예요. 시동생은 32살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냥 집에서 놀면서 사업할 거야. 돈 벌 거야. 이런 말만 하는 철없는 놈이에요. 혜진 씨 남편 정민수 씨는 어떤 사람이냐? 전형적인 마마보이예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 동생 편만 들어요. 우리 며느리 혜진 씨는 착하게만 살았어요. 시어머니한테 잘해주고 명절 때마다 음식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그랬어요. 근데 땅값이 오르자마자 시어머니 눈이 뒤집힌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혜진 씨 남편이 입 가벼운 놈이라서 우리 와이프 친정에서 땅 선물 받았는데 요즘 땅값 많이 올랐다. 이런 소리를 집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 땅이 얼마나 올랐다고 하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혜진 씨를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혜진아, 내가 가진 그 땅 말이야. 팔아서 내 동서 사업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혜진 씨가 깜짝 놀랐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동서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거든. 내가 가진 땅 팔면 충분할 것 같은데. 혜진 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 땅은 못 팔겠어요. 저도 제 인생 살아야죠. 정말 당연한 말이잖아요. 자기 친정에서 받은 선물을 왜 시동생 사업에 써야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을 보세요. 내가 뭔데 그런 말을 해? 시집 왔으면 시집 식구들 도와야지.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야? 어머니, 하지만 그건.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내가 그 땅 가지고 있어봤자 뭐해? 어차피 땅은 팔아야 돈이 되는 거 아니야. 혜진 씨는 정말 황당했어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왜 남한테 써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민수야, 내 와이프가 너무 이기적이야. 동생 좀 도와달라는데 싫다는 거야. 남편 민수 씨가 집에 와서 혜진 씨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엄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야.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지. 당신도 그런 생각이야? 내 친정에서 준 땅을 왜 내 동생 사업에 써야 해? 그래도 가족이잖아. 동생이 성공하면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고. 혜진 씨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남편까지 어머니 편을 드니까 완전히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죠. 그 다음부터는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트집을 잡기 시작해요. 명절 때 차례상 차리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맛이 없냐? 너는 요리를 제대로 배웠냐? 이런 소리를 해요. 평소에도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너는 뭐냐? 이런 말을 계속해요. 시동생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형수님, 땅값 많이 올랐다면서요? 뭐가 그렇게 아까워요? 돈 많은데. 저한테 돈이 어디 많아요? 그냥 친정에서 준 땅 하나뿐인데요. 아, 그것도 충분하죠. 그거 팔면 제 사업 자금은 충분하거든요. 정말 뻔뻔하죠? 남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혜진 씨는 날이 갈수록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집에 있는 것도 싫고 시댁 가는 것도 싫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전혀 혜진 씨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좀 양보하면 안 되겠어? 엄마도 동생도 다 가족인데 이런 소리만 해요. 진짜로 며느리는 미칠 노릇이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큰 결정을 내려버려요. 혜진 씨가 땅을 안 판다고 하니까 우리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 아이고,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어머니가 살던 집이 있었거든요. 그 집을 담보로 잡고 3억 원을 대출받아서 시동생 사업에 투자한 거예요. 혜진 씨가 알았을 때는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었어요. 당신들이 미쳤어요? 왜 집까지 담보로 잡아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동생 사업이 성공하면 금방 갚을 수 있어. 만약에 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집까지 날아가면 어떡하고요? 망할 리 없어. 동생이 얼마나 똑똑한데. 걱정하지 마. 혜진 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건 정말 아니에요. 왜 제 인생까지 망치려고 하세요? 그렇게 말렸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시동생은 그 돈으로 뭘 했냐고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어요. 요즘 인터넷 쇼핑이 대세야. 나도 큰 돈 벌 거야. 이러면서요.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매출도 조금씩 나오고 그랬거든요. 시어머니가 봐라. 내가 뭐라고 했니? 동생이 성공한다고 했지? 이러면서 혜진 씨한테 자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이 얼마나 많아요? 큰 업체들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죠. 6개월쯤 지나니까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매출은 줄어드는데 광고비, 임대료, 인건비는 계속 나가니까요. 시동생이 당황해서 엄마 돈이 더 필요해. 광고를 더 많이 해야 매출이 늘어날 것 같아. 이런 소리를 해요. 시어머니가 돈이 어디 있어? 집 담보로 받은 돈도 다 썼는데 이러니까요. 그럼 형수님한테 부탁해봐요. 땅 팔아서 좀 도와달라고요. 또 그 소리예요. 시어머니가 혜진 씨한테 와서 이제라도 땅을 팔아서 동생 좀 도와줘라. 조금만 더 투자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소리를 해요. 혜진 씨가 어머니,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잖아요.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도와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어. 정말 황당한 소리죠? 자기들이 알아서 한 일인데 혜진 씨 탓을 하는 거예요. 결국 1년도 못 가서 시동생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3억 원이 다 날아간 거예요. 집 담보대출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시어머니하고 시동생, 그리고 남편까지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됐어요. 이제 어떡하지? 집도 날아가는 건 아니야? 이런 소리를 하면서요. 망하고 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잘나던 시어머니, 시동생, 남편이 혜진 씨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혜진아, 제발 도와다오. 내가 아니면 우리는 길이 없다. 형수님, 저도 잘못했어요. 땅 좀 팔아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여보, 미안해. 내가 내 말을 들을 걸 그랬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근데 혜진 씨 마음속에는 이미 끝이었어요.
그동안 자기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이야 했던 말, 며느리 도리를 모른다 했던 말, 다른 집 며느리는 안 그런다 했던 말, 모든 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혜진 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혜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족 아니야? 가족이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혜진 씨 목소리가 정말 차갑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처음부터 반대했잖아요.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제 말 안 들었으면서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시어머니가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 집까지 날아가면 갈 곳이 없어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혜진 씨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관련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시동생도 계속 빌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당신이 사업하기 전에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요? 돈 많은데 뭐가 아까우냐고 했잖아요. 그때는 언제고 지금은 도와달라고 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 말을 들을 걸 그랬어.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이기적이라고 했잖아요. 가족이면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저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당신은 뭐예요? 정말 시원한 대답이었어요. 혜진 씨가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알아서 다 결정했잖아요. 결과도 당신들이 책임지세요. 혜진아,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 순간 혜진 씨는 정말 시원했을 거예요. 그동안 참았던 게 한 번에 다 풀린 기분이었을 거예요. 며칠 후에 혜진 씨가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이혼하겠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서 여보, 갑자기 이혼이 뭔 소리야? 이러니까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동안 충분히 생각했어요. 당신하고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래도 부부인데. 부부요? 부부라면 서로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와서 빌었어요. 며느리야, 그래도 이혼은 너무하잖아.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 집도 날아가는데. 그건 저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결국 혜진 씨는 정말로 이혼했어요. 그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죠. 친정 부모님이 따라 잘했다. 그런 집안과는 헤어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그 후에 시어머니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출금을 못 갚아서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시어머니하고 시동생은 전세집으로 이사를 갔고요. 남편 민수 씨는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그제서야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교훈이 뭘까요? 욕심이 눈을 가리면 결국 소중한 걸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둘째 아들만 예뻐하고 며느리는 무시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며느리도 잃고 집도 잃고 큰아들도 잃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보다 엄마와 동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시동생은 또 어때요? 형수 재산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 결과 사업도 망하고 집도 날아갔어요. 반대로 혜진 씨는 어떤가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결국 자기 인생을 지켜냈어요.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당당하게 이혼까지 했어요.
여러분 중에도 시댁에서 이런 일을 겪으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혜진 씨처럼 하세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남의 욕심에 휘둘려서 자기 것까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도리에 어긋나는 일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고요. 혜진 씨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대요. 그 땅도 아직 안 팔았어요. 더 오를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재산을 탐내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면 혜진 씨처럼 당당하게 거절하세요. 그게 자기 인생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